우리가 비만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단순히 의지의 문제를 몰고 가면 안 돼. 참을 수 없는 배고픔, 참을 수 없는 무기력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일 수도 있다는 거야. 혹시 언제부터 인류가 다이어트를 했을 것 같아? 과거에는 좀 살찐 사람이 좀 멋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미의 약간 기준이어서 중세 영주들도 그치. 사람들 앞에서 많이 먹는 게 약간 그 권위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었나? 20세기? 현대 와서 다이어트. 그랬을 것 같은데? 어. 많이 남는 잉여의 시대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그리스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 진짜로? 다이어트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어 디아이타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 뜻 자체가 적절한 음식 섭취를 통해 조화로운 신체의 발달 목적을 가진 생활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때부터 이미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왔구나. 되게 살을 뺀다는 게 아니구나. 그치. 고대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어떤 말 했냐면은 식욕이 강하게 작용하면 몸이 망가진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영혼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문명이 쇠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탐식이나 비만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초창기 그리스교에서도 탐욕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때 활용한 게 몸에 붙은 지방이었어. 그래서 비만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증거로 인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코르셋 같은 이제 보정 속옷이 등장을 한 건데 코르셋을 착용할 때 허리를 너무 조르고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상처를 입거나 이 갈비뼈가 좀 겹쳐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숨을 못 쉬겠다. 있었다고 해. 숨을 못 쉬겠어. 와. 그거. 지금도 유행한 다이어트들이 있잖아. 맞아. 유행하는 그치? 게 있지. 1930에서 40년대에는 흡연 다이어트가 유행했어. 그래서 당시 뭐 모델이나 배우들은 손가락에 다 담배를 끼고 있는 거야. 다이어트 하려고. 이 정도로 유행이었던 거고 1950년대에 유행했던 다이어트가 뭔지 알아? 흡연 다음에는 뭘까? 술인가? 기도 다이어트. 기도? 1957년에 찰리 쉐드가 쓴 체중 감량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책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57년도에? 나는 날씬해지도록 기도한다. 도움을 주소서 하느님 이런 기도 다이어트에 대한 책이 잇따라 이제 출간될 정도였어. 와. 기도 다이어트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다이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다이어트 약이야. 약. 마법같이 좀 체중을 줄여주는 디니트로페롤이라는 약물이 나왔었는데 진짜 처음 들어본다. 이거 정말 최악의 약이었어. 최악의 약. 바람성 염색제여가지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해독할 수도 없고 많은 약에 노출되면 고열에 시달리거나 뭐 미각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권장약에 막 2배도 먹게 됐어. 살 빼려고?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는 사실 진짜 다들 힘들어 하잖아. 쉽지 않지. 그래서 약이라든지 뭔가 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게 애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렇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싶고 좀 유혹도 되기도 한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다이어트는 닥프가 책임지겠습니다. 야, 책임진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너희는 쉽지 않겠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의지의 문제라고 몰아가는 거야. 저번에 나한테도 어. 너가 못 빼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낙준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켜봤더니 의지의 문제야. 야, 너무 많이 먹잖아. 뭘 그래 또 너무 많이 먹어. 봐 이렇게 좀 본인도 약간 뜨끔한 거야. 하여튼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발전한 거야. 하여튼 비만하신 분들이 느끼는 그 배고픔 그리고 에너지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돌아다닐 수도 없거든. 그분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인 게 그분들 정말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 근데 이게 그분들이 비만한 원인이 아니라 이 비만에 대한 증상일 수가 있어. 비만하면 에너지가 어. 없어진다. 내가 많이 그치. 배고프고 한 것들도. 우리가 일정 체온을 유지하려고 엄청 우리 몸이 노력하잖아. 그치. 추움에 몸을 떨고 만약 더우면 옷을 벗고 땀을 땀이 이렇게 나고. 하잖아. 그래서 체온을 지키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비만하신 분들은 우리 몸에 그 체중에 대한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나 대사가 그치.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내려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이걸 에너지를 아끼라는 신호로 극심한 피로감을 뇌가 주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게 그건가?
우리 몸은 약간 지금 상태를 유지하여 하는 그치. 항상성. 그 항상성이 그분들께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의지의 문제라고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기만 한다면은 각자가 느끼는 배고픔과 그 기운 없음이 다른데 그거는 가혹할 수 있고 그렇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벽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약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꼭 약을 먹는다는 게 막 나쁘고 의지가 약해서 먹는 거다 이런 게 아니구나. 그치. 그런데 물론 약제마다 부작용과 장점이 있어.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처방전이 필요한 약도 있고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도 있는데 기준이 뭔가? 나누는 기준이 뭐야? 일단은 효과와 안정성이야. 이 두 가지가 엄청 둘 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잖아. 같아, 지금 그럼 효과가 좀 적고 안전하면 약국에서 사고 효과는 세지만 약간 위험성이 있으면 처방전이 필요하고 이러려나? 그치. 근데 그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체중이 빠지는 것 그리고 건강상의 이득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전문의약품이야. 처방 걔네는 받아서 정말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확인이 된 것들이거든. 입증이 된 거네. 그치. 적어도 전문의약품으로 가려면 5% 이상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써보면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동반되는 생활 패턴 이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 그럼 그럴 것 효과가 같아, 근데. 뭐 없는 사람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3개월 써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게 돼 있어. 전문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더 위험하고 무조건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더 안 좋은 그런 게 생기는 건 절대 아니야. 다만 남용하거나 본인이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그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좀 의사의 감시나 이런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의사와 상담을 해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약국에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있잖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전문의약품보다 효과는 떨어져. 체중의 감소에 어떤 그런 편차가 없다고 보고되는 연구들도 있고 이 체중 감량 없이 뭐 그냥 체지방 감소 정도 다이어트를 좀 도와주는 이제 보조제 정도라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약국에서 파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먹거나 혹은 적정량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불편감이라든지 뭐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니까 나 이거 다 먹어야지 이러면은 각자의 그런 부작용들을 중첩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면 언제든 중단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아무래도 처방전이 필요한 이제 전문 의약품 이것도 뭐 내가 알기로는 종류가 많다고 들었거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나눠지긴 해. 이제 흡수 억제제, 식욕 억제제, 대사항진제가 있어. 흡수 억제제는 이제 많이들 쓰는 약이지 제니칼이라고 지방의 한 30% 정도 흡수를 좀 억제해. 그래서 기름기가 흡수가 안 되고 내려가잖아 대장 쪽으로. 그럼 배가 좀 부글거리고 복통이 있고 이거는 하면은 좀 지방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좀 놀랄 수 있어. 좀 둥둥 뜨거든. 그리고 좀 냄새도 좀 다르고 그리고 변실금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 설사를 하는 그치. 거지.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 이 정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자기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는 날. 좀 처음엔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해보고 지방기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만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식욕 억제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좀 비교적 안전한 거겠지. 그리고 반드시 단기간 주로 이제 4주 이내로 단기간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효과도 가장 좋아. 그리고 대사항진제 에너지 소비를 늘려가지고 좀 몸무게가 좀 줄어드는 대사를 조금 촉진시켜줘가지고 좀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어. 이 여러 가지 약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처방이 된 약은 뭐가 있지? 3위는 디에타민이고 2위는 큐시미아 1위는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주사. 혼자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놓는 싹센다. 그러면 디에타민은 무슨 약이야? 3위. 디에타민은 흔히 나비약이라고 알고 있는 약이야. 왜 나비약이야? 모양이 생겼어. 모양이 생겼는데 강력해. 진짜 강력해. 근데 반드시 단기간 써야 되는 약이야. 이거 위험한 약이구나. 이거는 마약성 약물인 암페타민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디에타민은 교감신경 흥분제야. 우리가 막 사자한테 쫓겨 어떻게 돼? 숨 빨리 쉬고 막 땀 나고 입맛이 돌겠어 그때? 먹는 안 돌지. 생각이 나겠어? 근데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약이야. 그런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원리로 식욕이 억제되고 그래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단점은 뭐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 참 안 오지. 그리고 입 마르지. 그리고 두통 생기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열나는 것 같고 가끔씩은 환청이나 뭐 환각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 그런 거 사실 본인이 처방 이상으로 약을 드시다가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내가 주의한 적이 있거든. 그래. 그리고 이게
중독성도 의존성도 맞아. 생기시더라고. 맞아. 이거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4주 이내로 사용해야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곳에서 약제를 사가지고 장기간 복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 디에타민 좀 위험한데 그럼에도 그럼 추천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더 좋은 약이야. 아,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가 있고 열심히 했지만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딱 식욕을 딱 떨어뜨려 주면서 그 벽을 딱 넘을 수 있게 해주거든. 아, 효과로. 이렇게 그러면서 단계간으로. 그 정체기를 넘어가기 위한 키로 쓰고 딱 끊으면은 그 정체기를 넘었음으로써 오는 그 희열감, 거기에서 오는 또 에너지가 있거든. 이런 분들한테 쓰면은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지. 2등이 아까 큐시미아였는데 이거는 어떤 약이야? 이거는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약이야. 이게 펜털민, 거기에 이제 편두통 예방약,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펜털민이 원래는 이제 식욕을 억제해준 효과가 있고, 토피라메이트도 식욕 억제를 해주면서도 대사를 조금 촉진시켜줘가지고 좀 지방을 분해해준 효과가 있어. 두 개의 성분이 같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성분의 부작용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장점도 같이 있는 만큼 그치. 단점도 그러네. 같이 나타나는. 그치. 그래서 뭐 미각 이상, 뭐 안면 감각 이상, 손발 저림, 녹내장이 있는 분들한테 또 금기. 안압을 올릴 수가 있나 그치, 보네. 그치. 특히 임신에선 정말 금기가 돼. 아. 이게 태아 기형, 이제 9개월 이제 발생했다는 보고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임신을 준비한 여성들은 복용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주사는 불편할 것 같은데 1등이네? 그치. 주사제고 이게 삭센다의 어떤 장점이 안정성이거든. 아. 왜 이거 안전하지 이거는? 왜냐면은 삭센다는 특이하게 처음 시작이 당뇨병 약제였어. 당뇨병 약제로 만들어진 기본적으로 약이 오래 쓰려고 만든 약이구나. 그치. 보니까 부작용으로 자꾸 체중이 빠지네? 그래서 아예 세팅을 바꿔서 이렇게 비만 약이 된 건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을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이분들은 진짜 몸이 약해. 그래서 당뇨병 약제의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이 사람들이 안전해야 되는 거야. 오래 먹어야 그치.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약제는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연구들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게 확인 바로 퇴출이야. 수조 원이 들었던 약 바로 사라져. 실제로 그렇게 사라진 약이 너무 많아. 근데 삭센다는 그걸 통과한. 섹센다의 성분이 됐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약제가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야.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 우리가 밥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밥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지. 그치.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어떤 작용을 하냐. 위에 운동을 좀 줄여줘. 그냥 그만 먹으라고. 그리고 뇌에다가도 이제 그만 좀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거든. 그래서 배부르다. 그치. 이거는 음식물이 오랫동안 뱃속에 있게 해. 그러니까 오히려 빠르게 포만감이 와. 약간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지. 그 부작용 그럴 수 있고 토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 처음에. 또 체중 효과가 처음부터 확 나오질 않아. 느릿하게 쭉 가는 느낌인데 그러려면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 좀 비싸.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갑상선 수질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은 투여하면 안 돼. 이런 거에 암 발생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만 이거는 좀 근데 주의하면 드문 형태의 갑상선 암이니까. 굉장히 드문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갑상선 암은 아니다.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으로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복용을 해야 돼. 이 다이어트 약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세트 포인트 자체를 이제 체중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중단했을 때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술을 먹으면 다이어트 약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맞아? 그치. 우리가 술 마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아이스크림 먹고 있거나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잖아. 진승이는 햄버거를 먹을 거야. 맞아. 그거 뭘 먹게 돼.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 안주도 먹고 다 저녁도 먹고 했는데. 술 먹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부른 걸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려고 하는 뇌의 작용이 좀 풀려. 근데 다이어트 약제의 주된 기전들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거든. 이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소용이 소름이 없어지네.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은 자기 먹을 안주 같은 거는 자기 앞접시를 꼭 사용하라 그래. 단백질 위주나 야채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 앞접시에만 놓고 나 이거만 먹어야지.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 이거 먹은 다음에 햄버거 먹으려고 말려라. 이런 친구한테까지. 식으로 부탁 같은 걸 하는 것도 도움이 돼.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바라는 건 너무 좋아. 그럼 이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때 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 너무 중요한 게 자기의 어떤 생기는 증상이나 불편한 것들을 전문가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약으로 뭐 바꾼다거나 용량을 줄인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막 토해서 못 먹는데 삭센다 맞는 분들이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3개월 썼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약을 써보거나 뭐 다른 내 생활의 어떤 습관을 바꿔보거나 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다이어트의 부스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비만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단순히 의지의 문제를 몰고 가면 안 돼. 우리가 다른 병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태해서 당신이 그런 병이 생긴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색안경 쓰지 않잖아. 그치. 참을 수 없는 배고픔, 참을 수 없는 무기력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야. 많은 그 비만인 분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나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 오늘은 이렇게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비만이신 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응원을 할 테니까 기운 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 프렌즈였습니다.